오랜만에 산책 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6시거든요. 해는 5시 반에 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린데 해는 5시 반에 뜨는 것 같고, 저희 집 동네가 폼팽이라고 합니다. 방비행 시내 중심가가 아마리 호텔이라든지 이마트, 이마트가 중심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1년 조금 넘게 살고 있지만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고, 아이들 옷차림이나 행색을 봐도 저 외곽 쪽에 있는 마을하고는 다릅니다. 최소한 억대 이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억대라 그러면은 큰 돈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라에서는 평생을 벌어도 일반 서민들이 억대를 벌기 힘듭니다. 다 부동산 상승 효과로 부자들이 됐지만은, 반면에 또 현금 창출력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은, 시외곽 쪽보다는 형편들이 훨씬 낫습니다. 요 도로가 이제 그 깽 위에 올라가는 길, 요 도로도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시간 이상 깽 위까지 갔다 온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지만은, 오늘은 요 길이 아니고 방비행 시내 자체가 굉장히 좁거든요. 약간 외곽지를 빼고 요 시내라고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북쪽 다리, 딸락사오 시장에 있는 북쪽 다리하고 남쪽에 새로 생긴 거 남쪽 다리,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전번에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돌아보니까 한 9km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은 거기를 한번 걸어서 한번 돌아올까 합니다.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방비행 중학교, 방비행 안에서 중학교 중에 가장 큰 학교입니다. 방비행 중학교이고, 지금 방학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방비행 중학교이고, 여기가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 부동산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또 좋은 가격에 팔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매물로 내놓습니다. 요 집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매매가 됐는데, 새 주인이 중국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매매를 내놓는다고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팔렸습니다.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사실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중국 관광객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은,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라도 들어와야지 그나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도움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중국인이 많아지면은. 탁발 행렬이 보이네요. 예전엔 한 서너 명씩 다녔었는데, 지금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 방비행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전에도 이렇게 길에 개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뭐 묶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데, 길에 보면은 개들이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크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달려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개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개들이 보입니다.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다든지, 막 이렇게 걸어갈 때는 또 크게 그러진 않아요. 접근은 하는데 짖진 않는데, 특히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갈 때 보면은 달려들면서 짖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변화들이 좀 있고, 여기는 간판 가게입니다. 여기 뭐 명함도 세 개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간판 가게. 저기도 여기 몇 번을 이용했는데, 방뱅에서 가장 큰 간판 가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13번 도로, 13번 국도거든요.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까지 가는 13번 국도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도로 사정이 엉망입니다. 얼마 전에 보수를 했지만은 또 금방 망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가 이제 큰 화물차들이 다닙니다. 큰 화물차들이 다니는데, 이제 그 북부 쪽에서 비엔티안 수도로 가려고 하면은 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큰 화물차들이 다니는데, 이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제대로 안 합니다. 임시 댐 방식으로, 댐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망가지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제 이런 큰 차들이 주로 다니는 중요 도로인데, 이거 도로를 이제 제대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로 확장을 생각하고 폭은 상당히 많이 확보된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뭐 언제 진행될지. 지금 중앙도로라든지 아마리 앞쪽 길, 그 안에 주택가까지 잘 돼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잘 돼 있는데, 이제 그 중요 도로 중 하나 13번 도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론드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세탁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예전에는 이제 그 가정집 같은 데서 뭐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세탁기를 가지고 이렇게 세탁 서비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시내 쪽에 세탁 전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소들이 몇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여섯 시인데 한적합니다. 이 도로도 한적한데, 제가 지금 이제 남쪽 새로운 다리보다는 그 출렁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강 건너로 해서 북쪽 다리 쪽으로 들어올 생각이거든요. 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잡고 있는데, 한적할 겁니다. 강 건너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아침에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가지고 운동하기가 좋습니다.
저 서양이 친구가 지금 해롱해롱 되는데 술을 먹은 건지 약을 했는 건지. 여기가 이제 방배행 시내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는 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절이고, 여기가 중앙도로가 됩니다. 나름 맛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는, 뭐 피피솜이라든지 볼살집, 방배도, 고기, 신닭가오리, 요런 식당들이 있는 골목입니다. 여기 보면은 방비행에서는 여기가 그 메인도로, 중앙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뉴 한번 볼게요. 이야, 가격들이 뭐 다 올랐습니다, 지금. 비프 누들, 소고기국수 6만 킵. 웬만하면은 지금 6만 킵. 이게 원래 한 2만 5천 킵. 요 정도가 정상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올랐습니다, 가격들이. 6만 킵이면은 우리 4,000원인데, 우리나라 잔치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게 라오스 이 나라에서 지금 4,000원을 하는 거는 너무 많이 비쌉니다.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것도 뭐 옛날에 호텔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 세일을 한다고 편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오랜 기간 비어 있다 보니까, 전번에 뱀부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뭐 크래피트라고 해야 될까요? 서양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놨습니다. 요 집이 신닭가올리. 가격은 조금 피피섬보다 조금 비쌉니다. 신닭가올리고. 이곳은 저희 교민분, 저거 아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볼살집. 원래 유명한 집은 저 뒷골목인데, 여기가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저하고 아는 교민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깃집하고 방배도. 고깃집은 지금 맛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몇 번 이용을 해봤지만은 처음하고 최근에 하고는 맛이 변한 거는 맞습니다. 현지인들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현지화되는 그런 느낌. 초반에 어떤 그런 한국적인 맛에서 조금 변질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손님이 가장 많은 볼살집. 유명한 집은 요 뒤에 있습니다. 뒷골목에 볼살집이 있고, 여기가 볼살집으로는 가장 손님 많은. 그 다음에 방배에서 뭐 유일한 헬스클럽, 여기가 이제 짐인데, 가격을 올리면서 저희 교민분들 중에서도 이제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부담된다기보다는 좀 의의가 없는
거의 뭐 3만원, 4만원 꼴이면 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가격을 올리면서 거미들이 많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 절이 이제 방비 시내 가운데 있는 절입니다. 가운데 있는 절인데, 요 절 옆으로 아침 시장이 열리거든요. 아침 시장이 열리는데, 제가 천천히 걸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원래는 저 앞쪽 그린 레스토랑 쪽이 번잡했었는데, 시장이 이제 요 중앙도로 쪽으로 확장되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이쪽이 활성화되고, 그 그린 레스토랑 쪽은 오히려 죽었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큰 돈들은 안 되지만, 뭐, 쪼만하게 하나씩 들고 나오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저렇게 바나나만 또, 사실 뭐, 이 나라가 집집마다 웬만하면 바나나 나무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 옆집에 바나나 송이가 제 집으로 넘어와가지고 한번 봤는데, 저렇게 파는 송이들 한 20개, 30개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 송이에서. 루는 나왔습니다. 루는 나왔는데, 파파야하고, 이름 모르는 것들하고, 오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 소머리 같은데? 이쪽이 원래 이제 시작점이었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피자로 유명한 그린 레스토랑인데, 예전에는 이제 이쪽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쪽은 많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중앙도로 쪽 그쪽으로 확장되면서 그쪽이 활성화가 됐고, 이쪽은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줄었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줄었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유럽시안 거리입니다. 밤에 이제 클럽들하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어제 밤에도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래도 이쪽에는 곳곳에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방비행 이렇게 들어다 보면은 뭐 일반 식당들을 빼놓고 뭐 최근에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용실입니다.
전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여행사 자체는 엄청 많고 또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미용실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시내하고 시외가하고 가격은 다르지만은 시내 같은 경우에 샴푸하고 귀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12만 킵 하는 데도 있고 10만 킵 하는 데도 있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샴푸만 하는데 한 3만 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사바이디, are you son come back? Your son come back? Not yet? My daughter. Your daughter come back. 도문 호텔인데 제가 이제 처음 여행 왔을 때 여기 한 보름 정도 묵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인 부부하고 알고 지냅니다. 여기도 건물이 있고 또 호텔도 하나 더 있고 딸락사우 시장 지나가지고 큰 상가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호 여동생도 오르왕 프라방 맞은편에 보면은 호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집이 부자집입니다. 뭐 자식들도 다 호주라든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었고, 여기가 이제 그 유로피안 거리에 있는 샌드위치 노점상들, 샌드위치 골목 중에서 어찌 보면 여기가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가장 유명한 손님들도 많은 곳이고, 요즘 이제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또 클럽에서도 대형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군데군데 그 풋살 경기장이라든지 미니 축구 경기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뒤에 거기 절 옆에도 하나가 있고, 제가 지금 확인된 것에도 인조잔디로 해가지고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팀들도 있고, 우리나라 조기 축구회처럼 그렇게 축구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앉아가지고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도로에서 아마리 앞쪽길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원래 그 한국 사장분이 하시던 곳인데 중국으로 바뀌었는데 뭐 방뱅 자체를 놓고 보면 잘 바뀌어 놨습니다. 굉장히 밝게 그렇게 바뀌었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손님들도 꽤 있습니다. 일반 상가로 보면은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볼 수도 있거든요. 유로피안 거리하고 아마리 앞쪽길하고 13번도라고 만나는 그 상거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길인데 바뀌면서 많이 깔끔해졌고 손님들도 꽤 있습니다. 보니까 커피 같은 음료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한국인 여행객들한테 유명한 할리스 커피, 여행 상품 취급하는 할리스 커피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마리 앞쪽에 새로 생긴 스파입니다. 스파도 하고
노래방도 있는 것 같습니다. KTV 노래방하고 스파까지 같이 있는 최근에 생겼는데 뭐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여기가 아마리 호텔.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라서 손님이 많을 겁니다. 뭐 차량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여행을 위해서 출발하려고 대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호텔 주변에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리 앞쪽 길. DD 투어 자리였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 임대 재계약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영업은 그만두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마르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롯데리아, 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사실은 현지 음식을 좀 먹기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종 이용했던 아마르 호텔 옆에 롯데리아. 그 다음 방배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여행사 TCK. 뭐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은 부동산도 사들이고 아마 가장 크고 유명할 겁니다. 이 TCK 여행사가. 택시인데, 뭐, 최근에는 보면 좀 다양한 택시들이 다닙니다. 재작년에도 파란색, 빈페스트 전기차를 이용한 파란색 택시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택시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베트남 측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어지는 방병 새 병원이고, 여기가 밤에 야시장이 열리는 골목. 여기도 보면은 미니 호텔이지만은 하나는 오픈을 했고 지금 새 건물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병 시내 쪽에 보면은 호텔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병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번에도 우리나라 열린의사회하고 제주항공에서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갔었는데, 방병 안에서는 가장 큰 병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봤거든요, 병원들이. 병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몇 년 살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개인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산부인과 전문의도 있고 또 치과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의외로 시외곽 쪽으로 나가도 마찬가지고, 시외곽 쪽으로 나가도 개인 병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이라든지 그런 실력들이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들은 방병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이제 비행장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파트별로 그렇게 전문의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방비행 시내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여기 보면은 도로 가로해가지고 조그만 틈들이 있거든요. 불과 뭐 한 3m, 3m도 채 안 되는 그런 공간들인데 보면은 정확하게 소유가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렇게 지금 미니 샵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세탁 서비스 하는 것이 하나 생겼고, 여기도 지금 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닦아놓은 건데, 이거는 학교 측의 임대를 받은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돼가 굉장히 지저분했거든요. 지저분했는데 좀 뭐 이런 상가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좀 주변 환경이 깔끔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확실히 이 도로 포장된 전하고 된 이후하고는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뭐 이 도로 포장되기 전에는 도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정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티가 잘 안 나거든요. 흙먼지가 날리고 자갈들이 날리고 이랬는데, 포장되고 난 뒤에 사실 뭐 크게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은 깔끔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가게들도 어떤 그런 청소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쓰고 좀 더 꾸미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보이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많이 깔끔해지는 그런 변화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호텔 관광학과 뭐 호텔 관련해 가지고 각종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따지면 전문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대학교, 기술대학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방경 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여유가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비엔티안 뭐 동덕대학교라든지 저런 데로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은 뭐 제 주변에도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지만은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 와서 실질적인 배우는 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학교가 대학교 치고 크게 넓은 건 아니지만은 중심가에 방뱅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소들과 뭐 물론 그런 상생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있겠죠.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일로 카페.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그 남쪽은 남쪽 다리, 새로 생긴 남쪽 다리고, 여기가 이제 출렁다리, 나무다리라고도 하고 출렁다리라고도 하는데, 이 출렁다리 쪽입니다. 뭐 선셋뷰라든지 일출뷰를 보는 거는 새로 생긴 남쪽 다리가 훨씬 이쁜데, 뭐 오늘은 일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기에는 요 다리가 이쁩니다. 여기가 이제 코로나 시국인지 코로나 전인지 엄청난 수혜를 입어가지고 지금 폐허가 된 리조트거든요. 여기 이제 리버사이드 부티크 요하고 같이 침수가 돼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리버사이드 부티크는 지금 재생을 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오픈을 해서 뭐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또 하나인데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지금 폐쇄된 채 버려놓고 있습니다. 뭐 위치가 좋거든요. 그 나무들도 많고 시내 한복판에서 어떤 정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또 남성 강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버려놓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뭐 방갈로를 리조트를 하든지 아니면 정글 카페를 해도 괜찮은 곳인데, 저도 한번 안에 들어가 탐색을 해봤지만은 거의 파괴 상태입니다.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사실 저런 곳에 놔두면 가치는 올라갑니다. 가치는 올라가는데 이제 누가 저거를 잡아가지고 개발할지 모르지만은 나무들을 있는 나무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렇게 개발해서 줬으면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리버사이드 부티크 리조트인데, 이렇게 큰, 제가 나무 이름은 모릅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저도 들어가지고 커피 한잔 해봤었는데 저에게는 좋습니다. 여기가. 요즘 이제 우기철이 돼가지고 그 남송강 물들은 다 황토빛입니다. 이렇게 황토빛입니다. 그 블루라군 쪽은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이 황토물이 아니고 아직 옥빛을 띠고 있는데, 남송강 자체는 워낙 많은 줄기에서 함유가 되다 보니까 황토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도 호텔 쪽인데 정축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 기세로 보면은 여기가 포장을 할 것 같았었는데, 포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해놨거든요.
파쇄식도 깔고 롤러로 밀어놓고 다 했었는데 포장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중동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라오스 경제도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 전부터 어려웠지만은 고비 잘 넘기다가 또 한 방을 먹은 겁니다. 저는 남성강 서쪽을 강서쪽이라 부르거든요. 블루라군 쪽인데 그 중에서는 가장 핫한 카페가 아닌가. 이 풀마인드라고 원래 유러피안 거리에 있다가 히트를 쳤거든요. 막 어마어마하게 정말 히트를 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하고 임대 계약이 제대로 진행을 안 됐는데 그러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때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지역에 손님들이 꽤 있습니다. 마인드 카페입니다. 여기가 7시부터 8시까지 한다고 고려 적혀 있습니다. 아침 드라이브 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은가 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남성강 남쪽 다리 거기로 갑니다. 여기는 펩시 식당. 그 옆이 제가 살던 집. 사바이디. 네. 요 땅이 평수가 한 200평. 그때 재작년에 이제 베트남하고 25만 불에 계약을 했다고. 요 이제 앞집 가게 땅이거든요. 요 슈퍼 땅인데 저한테 자랑하고 했었는데 거기 캔슬이 됐나 봅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평당 한 200 정도 되나?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요 상거리가 이제 북쪽 다리 철교에서 내려오고 남쪽 다리에서 만나고 해서 이제 블루라군으로 들어가는 상거리입니다. 여기도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토로 포장을 했는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했었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여기가 카페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코너 카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름 서양 친구들이 많은 그런 카페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자주 왔었고 그랬던 곳입니다. 건기에는 여기가 물이 다 마르거든요.
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우기 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전에 살던 그 뒤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인데 물이 꽤 흘러갑니다. 여기도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칩을 치려고 기초 작업을 해놨습니다. 뭐 정확한 서류들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선적,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이제 나이반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경우 소유권이 허용이 되는데, 사실 뭐 라오스 전체가 그렇겠지만은 방뱅도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버려놨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빙 부동산 가격이 들썩하다 보니까 저렇게 팽개 놓았던 땅들을 갖다가 이제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하려고 울타리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방뱅 시내 남성강 서쪽길,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아침 산책을 많이 했던 곳, 그런 곳입니다. 현지인들도 뭐 산책도 많이 하고 조깅도 많이 하고 그런 곳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저 호텔 이름은 지금 뭐 아직 없는데 한 룸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전번에 카운트 해보니까 뭐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또 큰 호텔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성수기 때 사실은 방뱅에 호텔이 없어가지고 못 온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행사 측에서 저런 큰 호텔들이 여기 말고도 한 100실 규모의 호텔이 하나 더 생깁니다. 소규모 호텔 말고 뭐 저런 곳들이 생기면은 도움은 되겠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높이 보이는 저기가 엘레펀트 크로싱 루프탑. 아침에도 저 손님이 보이는데 뭐 제가 봐도 깽리 폭포 쪽 새로 생긴 뷰포인트, 거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깽리 폭포 뷰포인트는 이제 멀리서 시내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능선 넘어 방뱅 산들, 주변 산들 능선 넘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라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까이 성수기에는 이제 벌룬들이 머리 위에 눈앞에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곳이 아닐까, 방빙에 온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제방,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제방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낮게 하다 보니까 작년 경우에 한 이 도로가 한 1m 정도 잠겼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이 제방을 싸움을 해가지고 요 길 자체는 좀 깔끔해지고 인도도 생기고 했는데, 뭐 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엉망입니다. 크로싱, 엘리펀트 크로싱 그 호텔 옆으로 이제 인티라
나름 또 방배동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건물 자체가 좀 특이하게, 모던하면서도 좀 특이한 그런 건물인데, 저도 저 1층에 가가지고 커피를 한번 마셔봤었는데, 나름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 비싼 것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인티라. 오늘은 뭐 날이 흐려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좀 늦게 왔는 건지 지금 6시 45분인데 그게 뭐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호텔들이 아마리하고 반산 호텔, 제가 처음에 묵었던 반산 호텔, 여기도 뭐 처음 왔을 때는 한 30만 킵 하루에 그렇게 하던 곳이 지금은 한 60만 킵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리 호텔, 그리고 아마리 앞쪽에 저 지금 공사하고 보이는 부분이 저기가 오히려 고급 호텔 같더라고요. 리조트인지. VIP 고객들은 아마리보다 저기 묵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이제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방비행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입니다. 뭐, 요 앞쪽 강에 보이는 요 호텔 리조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고급스러운 봅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지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뭐 옛날 오래 우측에 보이는 것 말고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층수가 높지는 않지만은 고급스럽게 돌을 지었습니다. 뭐 지금 신축하는 건물도 이래 보면은 그 뭐 룸 자체가 뭐 방 한 칸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객실일 것 같습니다. 한 3, 40평대에 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가 경기 때 임시다리가 놓이던 곳인데 이번 시즌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뭐 요 다리가 있으면 사실 요 산책하기가 편하거든요. 요리 건너 가면 바로 저희 집으로 갈 수 있는데 뭐 타격도 많을 겁니다. 이 강 건너 식당들한테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는 뭐 절반은 아니지만은 절반 정도 다 돼 가는데 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2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방배행에서 와서 가장 많이 걷는 그런 날일 것 같은데, 지금 뭐 7시가 됐는데 아침부터 후덥지근합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는 시원한데 막상 이래 걸어 다니니까 지금 땀이 뭐 줄줄 흘려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시원하게 샤워를 할 수 있겠죠. 요 가로등들도 처음엔 없었는데 남쪽 다리 공사가 끝나면서 여기 가로등들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태양광 가로등이거든요. 크게 밝지는 않습니다. 밝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방배행 자체가 뭐 크게 치안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저도 한번 밤늦게 그 반나식당 블루라군 3 쪽에 반나식당을 다녀오다 느낀 거지만은, 밤에도 보면은 이제 뭐 소들이라든지 개들이 거리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밟지는 않지만은 이런 가로등들이 그런 것을 좀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뭐 아직까지 블루락은 안쪽 길 쪽으로는 가로등이 없지만은 그래도 요 강 건너 강용길에는 요 남쪽 다리에서 북쪽 다리까지 가로등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도 방갈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는데 방갈로 특성상 이제 조식을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갈로가 들어오면 이렇게 카페들이 생깁니다. 여기도 카페 겸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은 방배행 방갈로들의 특징이라 아직까지 뭐 크게 일반 손님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강건도 쪽으로도 해가지고 지금 카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축 방갈로 공사를 하는 중인데 여기는 보니까 그래도 문들을 샤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틀은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나중에 이제 틀어지면서 틈새가 벌어지다 보니까 벌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신축 건물들에 이 알루미늄 샤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낫습니다. 살아보면 여기 방평수는 크진 않는 것 같은데 방갈로가 꽤 많이 들어옵니다. 여도 한 20동 정도가 들어올 것 같은데 꽤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뭐 요 자리가 이제 경기 때 요 큰 행사, 물놀이 관련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입니다.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강 양쪽으로 해가지고 원두막들이 설치되고 물속에까지 벤치들 지대가 방배행이 한 300고지 정도? 뭐, 요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기철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들이 산에 걸쳐 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여기도 뭐, 펜스도 치고, 담장도 하고, 땅들을 이제 구획 정리를 하고, 뭐, 이런데도 평당 뭐 20만원, 30만원 뭐 이 정도씩 지금 부르다 보니까, 사실 이거 뭐 예전에 몇천 원짜리 땅들이었는데, 그게 뭐 몇백 배씩 올라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자본들이 덩어리 큰 것들을 많이 사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값이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땅값 자체는 놔두면 또 덩달아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에 의해서 부동산이 점령당하면은 없는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뭐 구름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앞쪽으로도 중국 자본 들어가지고 리조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출렁다리도 놨고,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설치했습니다. 뭐 중국식으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뭐 한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인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가능하면 자연을 살리면서 개발을 했으면은 싶은 마음도 있는데, 관광객 위주의, 인간 위주의 그런, 중국 자본들은 그렇게 개발을 합니다. 돈벌이, 완전 이제 돈벌이 올인하는 그런 개발. 물론 이제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만은, 또 전문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 드물거든요. 여러 군데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에 올인하는, 이익에 올인하는 그런 투자를 합니다. 뭐 한국도 예전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어떤 자연 개발 같은 경우도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 이제 그 대구 금방 군위에 보면 사유원이라는 곳도 있고, 지방 곳곳에 보면은 사비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방뱅 자체는 이 자연환경 자체가 보물입니다. 보물인데 워낙 자본가들도 부족하고 또 철학적인 부분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좀 파괴되는 그런 모습들. 길 자체도 사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남성강에서 도로까지 폭이 길게는 한 10m 정도, 뭐 짧아도 한 4, 5m 정도 요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예전에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쭉 있어가지고 여기다 산책로를, 장기적으로는 산책로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동남아가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너무 강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든데, 또 남성 강변 자체가 풍경 자체는 이쁩니다. 시내 쪽도 그렇고 반대 산 쪽으로도 그렇고 이쁜데, 또 나무들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시에서 만들면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누가 뭐 소유 땅 주인들이 있겠죠. 여기도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상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환경들은 좀 시에서 보존을 좀 해줬으면은, 사실 방뱅 자체가 걷기 좋은 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서양 친구들 같은 경우에 블루라군 안쪽 길을 거기 뭐 한낮을 투자해 가지고 걸어 들어갔다 걸어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좋은 풍경입니다. 블루라군 순환길 자체가 경치가 참 좋은데 그늘막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길 자체가 가로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땡볕에 그냥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자연적인 숲속길 이런 걸 좋아해 가지고 방뱅 와서 3년 동안 많이 다녀봤지만은 그냥 걸어서 다니기에 좋은 길은 없다. 뭐 사실 서양 친구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길들을. 하지만 아직 방배에는 그런 길이 없다는 거. 뭐 그나마 이제 제가 전번에 시작했던 정글 트레킹 같은 경우는 뭐 그늘이 많지만은 그 길 같은 경우는 뭐 걷는다기보다는 등산에 가까운 그런 길들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 방뱅이 없습니다. 비도 좀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하늘을 보면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두 방울씩 떨어집니다. 뭐 비를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또 너무 많이 오면은 촬영에 지장을 줄 것 같은데,
여기가 왼쪽에 제 앞에 보이는 저기 아리랑 투어 버기카 있는 곳입니다. 사무실은 시내 아마리 호텔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쪽, 정문 앞쪽 길 올라가다 보면 한 50m 왼쪽 편,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 사무실은 거기 있고, 여기는 이제 아리랑 투어, 버기카들 있는 곳입니다. 아리랑 투어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어려울 겁니다. 전체 지금 한국인 업소들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 따라 이런 식당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은데 장사가 제대로 되는 집 몇 집 안 됩니다. 특별한 수입은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영업되는 집은 몇 집이 안 됩니다. 여기가 저 산 앞쪽 중국인들이 개발한 리조트 들어간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요거는 사비로 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얘는 야자수 같은데. 강 건너 저기가 밤에 지나다 보면 불빛은 켜져 있거든요. 영업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아주 좀 유명했던 그런 곳인 것 같은데 규모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것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 위치적으로 여기가 조금 외진 곳입니다. 낙후돼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나쁘진 않습니다. 앞에 남성강이 보이고 뒤에는 숲이 있다 보니까 저것도 또 누군가 또 새로 개발을 하겠지요. 여기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든 호텔, 호텔이 아니고 가든 오리지널 레스토랑인 것 같은데 지금 문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 가든 식당.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강 쪽으로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북쪽 다리 쪽으로 특징이 뭔가 하면은 강 중간중간에 이제 돌들
노출될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미니 아일랜드처럼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 가지고 뷰가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걸 베어버리고 개발을 했지만은 바깥 저 반대쪽으로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뭐 서양 친구들 대부분 여행객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 뭐 이 길 따라 이런 나무들이 다 있었는데 식당들을 하면서 다 베어 버렸다 보시면 됩니다. 뭔가 열매를 주워 먹는 것 같은데. 카톡 아니면요? 찐? 어. 어. 응? 이거는 뭐 좀 먹기가 부담스럽지만은 망고스틴하고 맛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겉에는 모양이 좀 다른데 속에는 내용물을 보니까 망고스틴하고 좀 비슷합니다. 땅도 지금 매매한다고 내놨는데 한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37,700제곱미터, 한 10,000평 정도 되는 넓은 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요 라인 따라 지금 매물로 나온 땅들이 많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뭐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이쪽은 의외로 또 북쪽 다리 쪽이, 저도 한번 그때 집 임대 때문에 알아봤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10,000평 정도면은 뭐 호텔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한 시간 지금 한 20분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많이 걷다 보니까, 조금 이제 통증이 옵니다. 여기가 규모는 적습니다. 규모는 적지만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인테리어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방배eng 안에서 세 번째,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카페일 것 같습니다.
뭐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 실내 공간보다는 오히려 실내 쪽 요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인데 나무 기둥들로 해가지고 잘 해놨습니다. 그 남성강도 볼 수 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여기가 이제 북쪽 철교다리 근방에 있는 마마 카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방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카페입니다. 파사이 카페. 여기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느낌은 이제 단체 관광객들 식사하는 그런 느낌의 카페입니다. 요 집 같은 경우 여기 큰 나무들이 많았거든요. 다 비워내고, 물론 이제 새로 식재를 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울창한 나무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산마루 식당. 지나가지고 인터존 가는 골목입니다. 이렇게 산마루 가든하고 인터존. 근데 작년 우기 때 여기 마을이 완전 잠겼습니다. 여기도 폭토를 하고 땅을 또 판다고 내놨습니다. 여기도 폭토를 새로 싹 했거든요. 지금 면적은 제가 뭐 알아볼 수 없는데, 이것도 한 4, 5천 평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이것도 임대나 판매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북쪽 철교 지나서 바로 있는 땅이고, 또 남성강이 보이는 땅이고, 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나쁘지 않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성강 북쪽 다리, 뭐 철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유일하게 블루라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쪽 다리입니다. 몇 년 전에는 저 앞쪽에서 굉장히 큰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차량들은 교차 진행이 안 됩니다. 일방밖에 안 되다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남쪽 다리가 생겨가지고 차량 통행이 어찌 보면 그쪽이 더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시내 쪽에서 블루라군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았고 복잡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높이 제한, 아니, 요건 아니었어요. 요거 사고 나고 새로 생긴 건데, 어떤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높이 제한을 하는 가드레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툭툭이 타고 오다가, 이제 물은 술을 한 잔 먹었겠죠. 머리를 내밀고 놀면서 오다가 이제 그게 부닥쳐가지고 추락되는 그 서너 명이 제가 직접 그때 목격을 했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런 걸 목격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저렇게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뭐 사실 이런 문제가 꼭 여기서뿐 아니라 방비행 액티비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술 먹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투빙 같은 거 그런 것들 하다가 이제 곳곳에서 쉬는 시간에 이제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 예전에는 뭐 대마 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액티비티가 진행하다 보면은 사고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뭐 가이드라든지 드라이버가 주의를 줘도 뭐 술을 먹을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겠죠. 제가 봐도 그 당시에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차 운행 중에 뭐 서서 갈 일도 없겠지만은 또 앞을 주시하고 가다 보면은 그렇게 사고가 있을 수가 없는데 술을 먹고 또 신나게 놀다 보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1시간 30분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그 딸락사오 아침 시장이 보입니다.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제가 뭐 날씨만 좀 쾌청하면은 나쁘지 않는 그런 코스인데 후덥지근하다 보니까 걷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도 막 저 지금 부지 앞쪽으로 보이는 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림이었습니다. 밀림이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나무 몇 그루 놔두고 복토를 하면서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뭐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또 복토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뭐 동남아가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특히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 내륙 국가이다 보니까 물을 하고 이제 숲이 재산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재산이라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숲들은 뭐 회복 뭐 하지도 않겠지만은 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밀림들이 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좋은 나무들을 좀 남겨놨으면 제가 봐도 무엇을 하든 조경도 그렇지만은 나무 그늘이 있는 게 좋거든요.
많이들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흩날리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들 나왔습니다. 바로 오픈한 정육점도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정육점이 방배에서 가장 큰 정육점이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이용해 봤지만은 이거는 뭐 자주 보여드렸던 시장 먹거리 장사를 안 하는 집이 여러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다, 깔끔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정육 코너. 위생상 이제 새로 생 오픈된 데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넘어갈 겁니다, 손님들이. 거기도 육류만 아니고 생선류, 어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이쪽은 조금씩 소멸해 가지 않을까. 새우가 해산물은 보니까 한 키로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뭐 상당히 비싼 거죠. 이 나라 소득 수준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오토바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요금을 받습니다. 5,000킵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비쌉니다. 포장을 하면서 여기도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이 옛날 비포장일 때 우기 때는 이게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포장을 하면서 어찌됐든 환경적으로는 방배 곳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 여기 딸락사오 시장 쪽이 오토바이 대리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시내 쪽에도 한두 군데 있지만은 여기는 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데도 있거든요. 오토바이 새 거부터 중고 오토바이까지 여기 대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이는 여기가 방배인 고등학교인데 이 앞쪽으로 이렇게 이제 철마다 제철 과일 가져 나오셔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과일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도매로 떼오셔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바나나 같은 경우는 직접 재배하는 경우라 지금 파인애플이 15,000킵이면 5,000원 정도 하는 건데 많이 내렸습니다. 여기 이제 블루라군 들어가는 거 노점상들 또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데는 그런 거 3만 킵, 4만 킵씩 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5,000킵에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요 철이거든요. 파인애플 철이다 보니까 많이 싼데 15,000킵입니다. 저도 몇 번 사 먹어봤지만 당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직접 깎아줍니다. 깎아주기 때문에 오늘 파인애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각종 여기 오토바이하고 휴대폰 대리점. 여기 이 도로가 13번 국도입니다.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안 광댕을 거쳐 비엔티안으로 가는 13번 국도가 됩니다. 이 국도 따라
큰 도매상들은 이렇게 국도 따라 되어 있습니다. 큰 도매상들이 13번 국도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납품하는 차량들도 대형 차량들이 많고, 지나가는 광배행을 지나가는 화물차들도 이 길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지금 2시간 다 돼 가는데 전망대를 올라가는 포인트가 뭐 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뭐 1시간짜리, 40분짜리, 30분짜리, 심지어 세로 다니고 15분, 20분짜리 이런 거를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중간에서 쉬어가야 되는 그 1시간짜리 코스 같은 경우는 뭐 수십 번을 쉬어가야 되는, 물론 이제 제 체력이 문제였겠지만은 그랬었는데, 평지길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는 1시간 40분 지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렉시마켓이 새로 또 하나 생겼네. 원래 있었던 건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프렉시마켓이 하나 있네요. 저 일하는 친구가 절 옆에 일하던 친구 같은데 그 집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 봅니다. 아이고, 끝이 보이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가 저도 자주 애용하는 광명에서 가장 큰 봉구상입니다. 원래는 저쪽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하다가 이쪽으로 확장해서 옮겼습니다. 손목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방비행에서 가장 큰 봉구상. 여기도 고급 주택이 하나 올라갑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부잣집일 것 같은데, 굳이 이런 큰 도로변에 저런 가정집을 지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땅값만 해도 상당히 비쌀 거거든요. 뭐 상가 건물도 하나 짓는 것 같습니다. 상가도 하나 짓는 것 같고, 저거는 이제 본체 살림집인 것 같은데 2층으로 굉장히 잘 짓고 있습니다.
중국 식당 같은데, 아침에 손님들이 좀 있습니다. 하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수하고 생활 오수들이 같이 섞여 흐르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기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오수들이 희석이 되는데, 금기 때는 오수만 흐르다 보니까 악취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라든지 벌레들 서식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당연히 흘러도 생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가 오토바이도 잘 고쳐주고 중고 오토바이도 판매하는 그런 곳입니다. 로터리가 이제 13번 도로하고 방비행 중앙도로 갈라지는 곳이거든요. 갈라지는 곳인데 거기서 한 50m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치는 곳이 방비행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잘하는 집 중에 하나가 저기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기도 저 멀리 마운틴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지금 신축 뭐 큰 규모는 하지만 호텔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13번도로하고 중앙도로 연결되는 로터리입니다. 뭐 조금만 벗어나면은 도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보수를 해도 땜질식 보수기 때문에 1년도 안 되면 망가집니다.
여기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거든요. 지금도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빈차로 올라가는데, 뭐 사실 라오스에서 중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일부 뭐 농산물, 그마저도 이제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는 수박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물건을 실고 왔다가 그냥 올라가는데, 여기도 뭐 통행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보수하는데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저런 큰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고, 심지어는 난폭 운전도 많이 합니다. 뭐 아직까지 방배행 시내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저도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집을 새로 짓고 있고, 지금 방배행은 빈 땅들을 갖고 있는 지주들이 저렇게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여기가 제가 물을 자주 사 먹는 곳인데, 방배에서 가장 큰 비어라오 대리점, 물도 있고 커피도 있습니다. 제 집 앞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시장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시장이 있고, 대리점들도 많고, 또 시내 중심가도 뭐 편하게 갈 수 있고, 지혜가 사는 폼펜,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방배행 안에서도 가장 다양하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동네입니다. 약국도 있고, 여기는 보면은 산부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부인과고, 그다음에 방배에서 가장 큰 카센터, 방배에서 카센터 중에 가장 큰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깽리 올라가는 입구, 저희 집 가는 입구. 시간 보면은 1시간 50분, 뭐 예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걸렸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건기 때는 모르지만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일단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뭐 방배행 시내라고 해봤자 이렇게 남쪽 다리에서 북쪽 다리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거리인데 한 2시간 정도.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9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